자, 모피아로 한번 가볼까요? 모피아. 미니스트리 오브 파이낸스.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재무부, 지금 기재부하고 똑같은 건데 그 MOF가 그 줄임말이에요. 재무부, 기재부 이런데 미니스트리 오브 파이낸스. 예. 여러분들이 파이낸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거기다가 마피아를 붙이면은 모피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임명한 거 보니까요. 딱 두 가지예요. 기재부 출신, 검찰 출신. 놀랍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지금 시대에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기재부 출신 등용하는 순간 세금 많이 부자들한테 세금 많이 안 걷고 복지에 돈 덜 쓰겠다. 딱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걱정되는 게 모피아가 우리 사회를 지배한 거는 IMF 이후로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진짜 글자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력이 되어가지고 자신들끼리 이권을 주고받는 게 지금 일종의 상식처럼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건 그러니까 국정원이 개혁되면서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 국내 수사 기능이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사라진 국내 정치 기능을 검찰을 청와대나 인사 기능으로 다시 불러들이면서 일종의 그러니까 사찰이 가능한 조직으로 다시 부활시키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은 그거지. 인사검증.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없앴기 때문에 민정수석 대신에 법무비서관을 만들고 그리고 법무비서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사검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인사검증을 청와대에서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경찰에 이첩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을 중간중간에 직책을 만들어가지고 검찰 밖에 인원을 배치시켜서 검찰 인력을 계속 거기 넣는 거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모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건 보이지 않는 끈들이거든요. 저 사람이 다양한 그 직군으로 막 흩어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이전 직장에서는 다 동료였던 사람들. 그러니까 검찰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자꾸 어느 부서로 계속 이렇게 파견을 가고 그러니까 이게 명령을 받는데 알고 보니 하는 일은 다 인사검증이야.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국정원이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건 결국에는 개인 사찰해가지고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를 문서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했던 게 과거의 국정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국정원이 그 일을 못하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정말 걱정되는 거지. 훌륭해. 윤석열이 전공 분야는 아니잖아. 예. 이 분야가. 그러다 보니까 전적으로 맡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덕수 뭐 포함해가지고 국무총리나 기재부 장관 했던 자들이 계속 로펌을 들락거리고 심지어 한덕수는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윤중현이라고 부총리했던 기재부 장관했던 자가 있어. 그 이명박 때인데 나중에 국회 나와서 한 말이 그거잖아요. 로펌도 못 가게 하고 어쩌란 말이냐. 아니, 정확하게 김앤장도 못 가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들이 갖는 윤리의식 이런 거예요. 국가가 그 사람들한테 고급 정보와 여러 가지 권한들을 줬잖아. 인맥도 만들어줬고. 근데 이거를 김앤장 감으로써 한풀이 하겠다는 것을 못하게 한다고 항변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모피아의 대부분 아마 저 이현재 부총리 아닌가 싶은데 이현재 이제 그쪽이 대부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게 이런 거라니까 이런 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민영화 같은 거. 그러니까 아주 캐캐묵은 그 아까 윤석열이 취임식했다고 하는 그 자유 같은 자유시장 경제가 그런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경쟁에다 맡기면 된다고 생각을 해. 국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숨 쉰 채 발견되면 돼. 아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기업한테 맡기니까 전력도 민영화하겠다, 수도도 민영화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 마인드는 정말 캐캐묵은 IMF 그 즈음 해가지고 뭐 레이건 시대까지 올라가면 맞아요. 그 정도로 끝나는 거지. 지금은 미국 바이든 정부만 해도 국가가 상당히 적절하게 개입을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주의를 통틀어 가지고 그나마 체제로서의 가장 성공하고 있는 건 북유럽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지수가 그래서 높아. 언론 자유시도 높아. 북유럽이 살만하고 잘 사니까 국가가 어떤 철학을 갖고 수십 년 동안 그 정책을 갖고 만든 나라들이거든. 여러분들 민주주의 국가 1위가 미국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미국은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시스템적으로만 보면. 그런 나라를 본따라 가면서
국가는 개입하지 마라 자유시장 경제 외치고 있는 그러니까 한물간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 관 속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한전 이야기 하니까 이게 이야기 길어질까봐 말 꺼내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인수위에서 이야기했던 한전 경쟁 체제 도입한다는 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전력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알면 정말 다들 분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전이 만드는 전기가 20원이고 민간이 만드는 전기가 100원이야. 그러면은 이게 120원에 살 것 같죠? 200원에 삽니다. 한전이. 왜? 민간이 100원에 만드니까 100원에 판다니까 100원 이게 한전이 만드는 전기까지 100원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민간의 이익을 지금도 보장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전력의 25%에서 30% 정도 이미 민간 발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민간 발전이 이미 그 발전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게 뭐냐면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전기를 판매하는 쪽에도 그냥 아무런 대가 치르지 않고 이름표만 내고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팔 때 한전이 만들어 놓은 전기 요금 그대로 다른 사업자들도 팔 수 있다. 이 자격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자들은 그동안 이게 돈 한 푼 투자하지 않고 그냥 돈만 받아 먹는 거예요. 발전 사업 하면서 돈 받아 먹고 돈 파는 데서 또 받아 먹고 양쪽으로 다 먹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전 민영화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한전은 그대로 공기업으로 남아 있지. 근데 이거를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한전이 팔던 전기를 내가 대신 팔게. 대신에 마진은 안 준다. 그러니까 손실은 한전이 다 가져가고 이익은 민간이 다 가져가겠다 이거거든요. 이게 오죽했으면 동아일보가 사설을 냈어. 동아일보가요. 내각 대통령실 장악한 모피아 관치회기 우려된다. 실제로 한덕수 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대기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하는 모피아야.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IMF 때 책임 가지고 사퇴하거나 네. 아니면 법적 처벌받거나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사실 뭐 홍남기가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나 그 처벌받는 거를 보고 나서 이번 코로나 때 정말 벌벌 떨어서 뭐 재난지원금 지원을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당시에 그렇게 받았던 사람들이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이 그때 돈은 다 벌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IMF 때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했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할 때 앞으로 우리 국민이 힘들 것 같아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사실 이때 돈 번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그때 돈 벌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한동훈인 거예요. 그때 네, 딱지로 맞아요. 아파트 샀다 그 말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 해먹겠다고 나온 겁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모피아 누가 견제할 것인가 저걸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게 만약에 한전을 민영화한다고 하면 민영화시키는 것 자체는 법률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전은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그 민영화시키는 게 아니라 경쟁체 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민간에 개방하겠다 하는 건 법의 저촉을 받지 않아요. 그냥 대통령이 밀어붙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거죠. 국회에 의해서 견제받지 않고 그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해서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법의 견제를 받는다면 활개를 못 치죠. 경제 정책을 끌고 나갈 사람 4명이 모피아인 거예요.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비서실장, 경제수석. 근데 그냥 어떤 비슷한 레벨의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모피아 출신들. 소위 말하면 그 재경부, 옛날에 재무부 출신들로 쫙 끌고 가는 상태가 되면 이건 우리나라의 경제 역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경제는 이런 식으로 뭐 자유시장 경제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신산업, 신동력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그린 관련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그 방향으로 안 가고 공공재 팔아먹는 게 나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람들의 세력을 예. 작동을 할 거라고 예. 생각해요. 근데 윤석열 여기 속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윤석열 자체는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속아 넘어갈 약간 바보 캐릭터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맞지. 한잔해.
이렇게 되는 근데 거죠. 이제 경쟁이 좋은 거라는 논리를 가지고 오는 거지만 실제로는 속임수거든요. 아니 한전이 수십 년 동안 전력 배송 그 배전망 다 깔아놨는데 거기에 다른 대기업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돈벌이만 하러 그렇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음, 만약에 진짜 제대로는 경쟁을 하려면 쥐들도 다 깔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그 전기선이 한 5개 깔려 있어. 그 중에 나는 이걸 쓸 거야 하고 딱 선택할 수 있어야지 그게 경쟁이지. 그렇죠. 들어오는 전기줄은 하나인데 그게 어떻게 경쟁입니까 그게. 그렇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2년만 하고 싶습니다.